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맺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큰 길에는요 많이 녹았지만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리고 보행로에선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요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톱 기사로요 지금 큰 뭔가 딜을 다루고 있습니다. MS,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세했다. 빅테크 전쟁터가 된 메타버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82조, 우리 돈 82조를 들여서 게임 제작사인 미국의 블리자드를 인수한 MS. 애플, 메타, 구글의 도전장을 내놨다. 그러고 보니까요. 게임 속에서 구현된 가상 공간이요.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 뭔가 좀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임 업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친여 인사로 통하는 조혜주 선관위원 3년 더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초유의 임기 연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친여 인사로 꼽히는 거죠. 야당에서는요. 청와대 선관위 장악 꼼수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입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5차 대유행 부른다. 지금 빠르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요. 앞으로 3주 동안 검출률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규 확자는 7,000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군요. 거대 양당에 갇힌 TV 토론이다. 지금요, 거대 양당의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지상파 3사에 오는 30일이나 31일 양자 토론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다른 후보들은 왜 우리는 빼느냐, 불공정하다, 반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이 토론에 대해서, 양자 토론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토론을 놓고 굉장한 신경전과 대립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공약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요즘에 공약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루에도요 후보마다 4-5개는 기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가 뭘 발표한 건지 혼동된다.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얘기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딥페이크.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짚어보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간일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화. 단일화인데 뭔가 간을 보는 단일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간 보면서 단일화하려는 거죠? 간일화죠?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너무 억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억울하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인데요. 어제도 뭐 많은 공약 발표했는데요. 이 공약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통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코인 표신 잡아라. 이재명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거 법제화하겠다. 윤석열 가상화폐 투자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더 보죠. 청년층을 겨냥해 같은 날 공약을 내놨는데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뭐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뒷받침합니다. 성공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나 코인을 외면하는 거는 구한말의 수육 정책이다. 시대를 못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이게 좀 약어로 쓰면 ICO 이렇게 부르거든요. 두 후보 모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들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두 후보가 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IPO를 실행을 해서 우리도 사실은 국가적 투자의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좀 늘려보는 것이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 뭐 이 기사는요.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지만요. 두 후보가 뭐가 비슷비슷하다. 서로 경쟁적이다. 아니면 좀 더 좀 강한 걸 자꾸 얘기한다.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공약인지 물량공세의 유권자들 혼란이다. 그러니까 공약을 물량공세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재명, 윤석열 하루에만 4개, 5개는 보통으로 발표하고 있다 요즘에. 어제 가상자산 투자자 공약 서로 차용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밑줄로 좀 더 소개돼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공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것도 비슷하고요. 소상공인 지원 등 실제로 두 후보의 공약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더라.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추경 규모 25조를 꺼내자 윤 후보는 50조로 꺼냈죠 또. 이런 거를 정치권에선 묻고 더블로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요 지금. 부동산 공약은 모두 250만 가구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대놓고 공약 뺏기기, 받고 더블로 여기에 또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는 데다가 비슷한 공약이 경쟁 후보가 내놓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액수를. 이런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기사를 보고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공약,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정치권도 그렇고 정치권 밖에서 이번 대선을 정책 선거, 정책 대선이라고 부르는 분은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 당 공약을 내놓은 거 보면은 예. 그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그냥 막 뿌리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공항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어제도 뭐 가상 화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물론 뭐 이재명 후보는 이 가상 화폐제도 제도화에 대해서 좀 예. 초점을 맞추고 윤석열 후보는 뭐 소비자 보호 쪽, 예. 투자 활성화 쪽에 좀 맞추긴 했지만 거의 뭐 50보 100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그 양쪽 후보들이 예. 둘 다 지금 비호감도가 워낙 높으니까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렇게 경쟁적으로 이게 짧게 매일같이 막 쏟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후보들의 또 역량 부족 여기도 있는 거죠. 대통령 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죠. 아. 예, 거기다가 또 더 큰 거는
저는 두 분을 면접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냐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고. 단답형 하나하나씩만 내놓지. 예. 진짜 우리나라 5년 대통령 하면은 예. 우리나라 어떤 나라를 그리는 대통령이 당신들은 후보로 생각하냐. 진짜 근원적인 본질적인 전 질문을 하고 싶어요. 거의 예. 뭐 공약 내도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머리털 나는 그 보험 탈모. 처리해준다는 거. 탈모. 탈모약. 그리고 군대 가는 사람한테 200만 원 준다는 거. 또 여성가족부 폐지. 예.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예. 퇴직하고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 한 보통 60에서 65살 사이. 그렇죠. 예. 국민연금은 지금 한 64, 5세 돼야 나오거든요. 예. 퇴직자는 정년퇴직이면 60이고 예. 대기업들은 지금 51세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돈은 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때도 주고 청년도 주고 노년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측에서 이번 대선을 보면은 좀 미래가 없다. 거대 담론이 사라진 거죠. 예. 뭐 민주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그때 국민의 입맛에 따르는 저런 선거 운동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한 거는 국민이 앞으로 가려면은 고비 어려운 난관을 우리 그 같이 하자고 해야 되거든요. 케네디도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여러분한테 할 거를 얘기하지 말고 예. 국민이 여러분한테 뭘 할 거를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할 게 노동개혁, 예. 국민연금개혁 예. 이런 거 꼭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그런 못 얘기는 들었네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예, 안철수 후보만 조금 하지. 저는 그러니까 진짜 할 건 안 하고 미래가 없고 진짜 고통을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하려다 보니까 두 개가 딱 남는 거죠. 돈 퍼주기하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끊임없이 상대방 그 비난하고 똑같잖아요. 예. 양쪽 다 녹음 통화 녹취록입니다, 녹음 지금. 갖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예. 누가 잘잘못은 뭐 앞으로는 국민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미래가 없다. 이게 큰 특징인데 국민들이 그걸 냉철하게 좀 판단하고 보는 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 거대 정당,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타이틀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 윤석열 후보는 심쿵 공약. 뭐 타이틀은 다르지만 제목은 다르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깨알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들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핀셋 공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핀셋.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 세대별, 직군별 예.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 조사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핀셋 공약을 통해서 표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로 공약 뭐 이런 게 미국에 들린 게 그런 굉장히 맥락이군요. 보편화되어 있는데 예.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것 그럼 같아요. 상륙을 한 겁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탈모 공약이라든지 뭐 예. 병사 월급 200만 원 굉장히 빅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하루에 4-5개 분야가 쏟아져 나오니까 다 같은 맥락,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보이는 공약이 계속 쏟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두 후보 간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핀셋 공약이라고 하는 게 예. 나는 이쪽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후보를 대표하는 대표 공약을 보조해주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방향은 뭔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양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예. 얘기했는데 요새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대표 공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철학을 갖다가 이 핀셋 공약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데 자잘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땜질식 처방이고 그다음에 변별력도 안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다음에 이 많은 공약을 예. 도대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거냐. 그러게요. 듣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다 모이면은 뭐 가랑비 속옷 적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1년 예산 다 써도 모자랄 지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깨알 공약이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데 단순히 그냥 외국에서 나온 게 상륙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겁니다. 예.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높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진영에서의 표 확집 장악력은 높은데 예. 중도층의 어필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깨알 공약들 내놓으면 중도층이 좀
표를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2030 또는 뭐 예를 들어 예. 자동차, 그러니까 그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맞춤형 공약을 하면 예. 당장 나한테 이제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비호감 이미지도 개선하고 실제로 10만 표, 20만 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정말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놓는데 예. 문제는 과유불급이죠. 도대체 변별력을 알 수도 없고 예. 국가 비전도 할 수 없고 철학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똑같아요. 둘이 주장하는 게. 50% 100%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 뽑는 예. 선거인지 시장 뽑는 선거인지 대통령 뽑는 선거인지를 모를 지경이 돼버릴 수도 있다 봅니다. 김재원 비대위원. 예. 네, 그 이제 지적해주신 말씀들이 맞는 말씀들이고 그다음에 예. 각 정당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들 뼈아프게 새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2017년 대선 때 그 걸었던 제일 큰 구호가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예.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7년 예.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는 대운하.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 3개만 쭉 돌아봐도 가장 크게 내세웠던 대선 슬로건 중에 잘 지켜진 것이 있느냐라고 되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주제를 공약으로 그렇죠. 걸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달성이 됐느냐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막 더 분란이 조장된다든지 아니면 예. 중간에 실패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가 국정 비전으로서 걸었던 가장 큰 아젠다들이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패했거나 국민들한테 실망을 가져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 사실 이번에도 분명히 뚜렷한 국정 비전을 내놔야 되겠지만은 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 대선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 대선이고 예. 하다못해 대선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 각각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 바로 듣고 이거는 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라는 예. 관심을 갖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른 공약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저희가 이런 공약들을 한번 선보여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말씀하신 큰 국정 비전을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국정 비전을 못 내놓은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공약들을 계속 내세우는 예. 것은 큰 공약이 가지는 공허함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예. 김재원 비대위원은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